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산업안전 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레빈의 인간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변수 E가 의미하는 것은, 자, B는 인간의 행동이었다. 그죠?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이었죠. 환경인데요. E는 환경을 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의 환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에서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OJT는 누가 했습니까? 직속 상사가 누구에게? 부하에게 무엇을 교육합니까?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틀렸죠. 그죠? OJT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안전교육은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은 맞죠.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다음 설명의 학습 지도 형태는 어떤 토의법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66회의죠.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합니다. 6분간 자유 토의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거죠. 이렇게 세션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답은 이번에 버즈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중에서 태풍이나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상사태 발생 시에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기구 설비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거, 이렇게 특별할 때 하는 점검이죠. 특별점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원인으로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인적 원인, 그죠? 또는 불안전한 행동이고요. 물적 원인 또는 불안전한 상태는 직접 원인입니다. 자, 2번의 물적 원인은 뭐다? 직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중요하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죠. 34, 24죠. 신규 34, 보수 24입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역시나 34 신규고요. 24가 보수교육 맞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장님은 66, 신규 보수 6, 6시간 이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도 34, 24입니다. 그죠? 신규는 34, 보수가 24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2단계는 했습니다. 1단계가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 3단계가 사회적, 4단계가 그죠? 존경이고요. 5단계 자아실현이었습니다. 2단계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했습니다. 모든 재해 발생 원인은 우연적이다. 자, 재해 원인이 우연적이라는 건 안 되죠. 원인은 연계되어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다? 필연적입니다. 우연적인 건 뭐죠? 재해 결과 손실은 우연적이에요.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틀린 건 1번입니다.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 파블로프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의 원리, 계속해서 계속성의 원리,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의 원리 빠졌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라. 강도의 원리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3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틀리기 쉽죠? 앞에서 자주 나왔지만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동작 특성 중에서 판단 과정에 착오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옳다 나쁘다 판단하는데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그죠? 착오할 수 있고요. 작업 조건이 나쁠 때도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정서가 불안정할 때는 인지, 문제를 받아들일 때 불안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지 과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 연결로 틀린 것입니다. 자, 노란색입니다. 정지, 소화설비, 그 다음에 유해행위 금지. 이렇게 정지나 금지는 빨간색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네요. 파란색은 특정행위 지시, 사실의 고지,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게 파란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는 빨간색이죠. 화학물질 취급 장소 이외의 경고는 노란색이었습니다. 비상구,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표지는 녹색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다음 표지의 명칭은 그죠? 해골이 나오면 급성, 독성 물질이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하임리히의 재해발생 이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있습니다. 재해는 설비적인 결함, 관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잠재된 위험의 상태다. 발견하지 못한 잠재된 위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거 필기에 자주 나오죠. 자, 감독하겠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저차원이죠. 위생요인입니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것도 기본적인 거죠. 위생요인. 그 다음에 책임감, 존경, 자아실현. 동기 요인이죠.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이다. 그죠? 자, 일 그 자체, 도정감, 이런 게 동기 요인. 고차원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분석 도구 중 재해 발생의 유형을 어골, 물고기뼈처럼 척추, 굵은 뼈, 장가시 이렇게 그려간다. 그죠?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있어서 AE, ABE. 자, 내전압성 1을 가진다. 그죠? 자, AB하고 ABE. 물하고 전기 그랬죠. 물이 스며들면 전기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전압성을 가지는 AB, AB종은 물하고 전기가 추가됩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자주 나왔지만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플리커 검사 또는 플리커 테스트다. 그죠? 요거 뭐 하는 겁니까? 그죠? 피로를 측정하는 거죠. 자, 눈이 깜빡깜빡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시각이 더 둔화가 됩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걸 가지고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도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겁니다. 사망과 영구적 노동불능 1, 2, 3급이죠.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맞습니다. 신체장애 등급 중에서 14급은 50일입니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4에서 14급이잖아요. 요거는 근로손실일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의 300에서 365분의 300을 곱한다. 요거 틀렸죠. 일시 전 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쉬는 휴업상해가 되겠죠. 자, 휴업일수에 365분의 300을 곱해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비평은 금지죠. 비판 금지,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유분방한 발언, 그죠? 예, 분위기는 자유분방하고요. 대량 발언, 많이 말합니다. 수정 발언, 옳다, 나쁘다, 그죠? 비판은 안 하지만 동참하거나 보충 발언하는 수정 발언은 가능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1번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화학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양이다, 그죠? 취급물질이 많다, 적다, 양이다, 그죠?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정량적인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커미션에서 C를 빼먹어서 오미션 되었다. 기억하라 그랬죠.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커미션은 M을 2번 적어서 잘못 적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한 거다. 잘못 수행이다.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의 수행 지연은 시간 오류죠. 그죠? 타임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익스트레니우스는 너무 길다 그랬죠. 불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했고요. 시퀀스, 순서잖아요.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가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서요. 끝에 볼게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작업 시작 언제까지입니까?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일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기계기구나 제조업은 15일 전까지죠. 자, 공단의 서류 몇 부였죠? 2부를 제출합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문제, 그죠? 앞에서 출제되었죠. 자,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X1부터 순서대로 수리를 합니다.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됩니까? 했습니다. 자, 엔드 게이트죠. 1번, 2번, 3번이 모두 정상이라야 정상 사상이 돌아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X1부터 수리할게요. 이게 이제 정상되었습니다. 3개 중에 OR 게이트니까 3개 중에 하나만 정상이면 요거 정상되었죠. 자, X1 수리했기 때문에 하나 정상되니까 요거 2번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X1이 없으니까 3번이 정상이 아니라서 정상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X2까지 수리해 볼게요. 요거까지 2개가 정상이니까 정상이고요. 1개 정상이니까 정상이지만 X2까지도 없죠. 아직 정상이 아니라 정상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번 부품 수리했습니다. 하나, 둘, 3개 다 정상이니까 정상됩니다. 자, 하나 정상이니까 정상됐고요. 3번을 수리하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이것도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3개 다가 정상이니까 T가 정상 작동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을 3번 부품을 수리하는 순간 시스템이 정상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모처럼 나왔네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눈과 물체 사이 거리가 23cm고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입니다. 시각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시각의 공식은 자, D죠. 눈에서부터 글자까지 거리 D분의 57.3 곱하기 60은 공식에 있는 거고요. 시선에서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는 요거잖아요. 그죠? 0.03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분은 시각이 아니라 각도에서 도보다 더 작은 단위 분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의자 설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요 부죠. 요 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허리는 약간 S라인 할 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전만을 유지해야죠. 후만을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조정이 용이하고 정적 부하 줄이고 압력을 줄이는 거 좋습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후각적인 표시 장치는 냄새로 예를 들어서 터널이나 이렇게 공사하는데요. 가스가 지금 누출이 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냄새로 알려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냄새 확산을 제어할 수 없죠. 이제 표시 장치를 쓰면 이 냄새를 통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냄새가 퍼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 표시 장치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요. 냄새에 대한 민감도의 개별적 차이.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경보 장치로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보조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F1, F2, F3가 주어졌는데요.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 다른 말로 하면 고장 확률, 똑같은 거죠. 그죠? 정상사상은 고장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T는 해서요. OR 게이트잖아요. T는 1-A다. 그죠?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근데 1-A 밑에는 1-A 밑에는 1하고 2가 AND 게이트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 개 중괄로로 할게요. 중괄로 그죠? 1- 두 개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1 곱하기 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괄호가 필요 없고요. 제가 요거 다시 할게요. T는 해서 1-A 곱하기 3이다. 그죠? T는 해서요. 1- 요거를 중괄로로 해야겠다. 그죠? 네. 1-A 대신에 요 두 개를 곱해야죠.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요렇게 하시고 1-가 중괄로 여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괄호가 계속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1- 하시고 여기 괄호 하시고 요걸 중괄로 해도 상관없고요. 3 이렇게 계산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29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할게요. NIOSH에서는 리피팅 가이드라인,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권장 무게 한계 산출에 사용되는 개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수평 개수, 수직 개수, 비대칭 개수는 맞는데 휴식 개수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노사 간의 신뢰가 좋아진다면 인간공학 할 필요가 없죠. 상승되겠죠. 그죠? 자, 작업 손실 시간 감소되고요. 제품과 작업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이나 안전 향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THERP입니다.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THERP 할 때 HE가 휴먼 에러였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개발하는 기법이다 라고 자주 나왔습니다. 인간기계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에러와 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예측과 개선을 위한 기법 맞죠? 그죠? 인간의 과오를 정성적이 아니죠.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D는 틀렸고요. 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져 나갑니다. 그죠? 여기서 또 갈라져 나가고 또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나무 형태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차폐 효과 또는 음폐 효과, 마스킹 효과 똑같다. 그죠? 큰 소리에 묻혀서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차폐음과 배음의 주파수가 가까울 때 차폐 효과가 크게 됩니다. 헤어 드라이어 소음, 큰 소리 때문에 전화음을 듣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고요. 유의적 신호와 배경 소음의 차이를 신호대 소음비로 나타냅니다.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 볼게요. 차폐 효과는 어느 한 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그래서 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그죠? 자, 그냥 소음 작업은요.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85dB 소음이 발생되면 소음 작업이죠. 강렬한 소음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죠?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5dB 올라가서 90dB 이상 소음이 발생되면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해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34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족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no나 not은 완전한 부정을 뜻하죠. more, less는 정량적인 증가나 감소 맞고요. part of는 일부분이잖아요. 성질상의 감소입니다. other than은 틀렸죠. 그죠? 완전한 대체였습니다. 틀린 거는 4번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신뢰도가 주어졌죠. 고장이 날 확률입니까? 나지 않을 확률입니까? 고장 나지 않는 확률이 신뢰도잖아요. 그죠? 95%입니다. 펌프 A가 95%니까 0.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신뢰도가 90%인 B와 C네요. 0.9, 0.9로 동일합니다. 시스템의 실패 확률은 뭐를 뜻하죠? 고장이 날 고장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자, 한 줄이니까 직렬이죠. 0.95 곱하기 두 줄 병렬입니다. 그죠? 1-0.9 곱하기 1-0.9가 되겠다. 그죠? 자, 요 계산한 값은 각각의 값이 신뢰도니까 전체의 뭐가 될까요? 신뢰도가 계산된 거예요. 신뢰도는 다시 말하면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실패할 확률, 고장 확률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고장 나지 않는 것과 고장 나는 걸 합치면 100% 1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1에서 신뢰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빼줘야 고장 확률, 실패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요. 항상 읽을 때 어떤 값을 줬고 뭐를 구하라고 하는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의하세요 해서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빨간색 별표다. 그죠? 자, 네.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 보관하는 거 기계가 잘하는 거다. 그죠?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여 귀납적으로 추리하는 건 인간은 귀가 있어 귀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인간입니다. 항공사진의 피사체나 말소리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거. 자, 수신 상태가 나쁜 음극 성관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이 배경 잡음이 심할 때도 신호를 인지하는 거 기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의 우수한 기능이 아닌 거를 물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의 피사체나 말소리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자극을 식별할 수 있는 건 기계는 정해진 것밖에 못하죠. 인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수신 상태가 나쁜 음극 성관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이 잡음이 심할 때도 신호를 인지하는 거. 자, 그죠? 사람은 어떻게 집중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간이었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아닌 건 몇 번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FTA에 사용되는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집합이다. 이거 뭐죠? 미니멀 컷셋,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복되는 사건이 많을 때, 자, 모르는 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집합, 이건 뭐죠? 패스를 설명했잖아요. 패스셋이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에 있어서 청각적 자극 지시,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데 업무에 대한 지시를 소리로 듣도록 청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거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글을 써서 들고 보여주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도 소리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음성 응답
다시 말하면 청각을 사용할 때 음각도 음성, 소리를 듣도록 한다. 요게 양식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양식, 양립성이다 라고 합니다. 38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스크린 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예측하는 거. 자, 피치의 법칙 필기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목표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 크기하고 거리의 함수다.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걸 뜻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설비의 고장과 같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에 발생 확률이 낮아요. 특정 시간이나 구간에서 발생 횟수를 측정할 때는 자, 포화송 분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그냥 답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요거는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이 양중기에는 몇 톤까지 실어 올릴 수 있다. 하중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속도는 얼마로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위험하다 경고 표시고요. 최대 인양 높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복부 조장식은 허리에서 100까지잖아요. 그죠? 1.2에서 1.4 틀렸죠? 0.8에서 1.1m 이내였죠? 손 조작식은 손을 들고 터치하니까 1.8m 이내. 급정지 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늘어져서 안 됩니다. 역시나 줄은 충분한 인장 강도를 가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연삭기에 작업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입니다. 숫돌의 정면에 서서 사용한다 안 되죠. 숫돌은 정면을 쓰는 건 맞아요. 그죠? 이렇게 정면을 써야 원주면이 칼날이 되죠. 측면을 쓰면 숫돌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작업자는 옆에 서야 됩니다. 그죠? 측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날이 부러지면 정면에 서면 얼굴로 튀어버리기 때문이죠. 1번 틀렸습니다. 숫돌을 교체하면 3분 이상 시운전하고요. 최고 사용 원주 속도 초과해서 사용해서 안 되고 충격을 가하지 않습니다는 좋습니다. 4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롤러기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자, 가드는 안전장치잖아요. 위험점까지 거리는 바로 안전거리 X를 말하는 거다. 그죠? 안전거리 X가 100mm다 줬죠. 이때 가드일 때 개구부 안전간격은 했습니다. 가드일 때는 Y는 U 플러스 0.15 X였습니다. 일방평행 보호망일 때는 Y는 U 플러스 0.1 X였다. 그죠? 그래서 6 플러스 0.15 곱하기 안전거리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1mm가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게차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자, 이렇게 그죠? 포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실어 놨는데요. 마스트 후방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했습니다. 짐바지 틀이라 그랬죠. 그죠? 요 틀이 있는 데까지는 짐을 딱 기대주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죠. 요거를 백 레스트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하거나 조정 작업할 때고 가공 작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에서 안전화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단 겉이 안전한 외관상 안전하죠. 안으로 들어가서 기능적인 고장이 없는 기능의 안전화. 각 구조가 안전하다는 건 구조 부분 강도적 안전화였다.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이 안전해야 되고 보수 유지하기 쉬워야 되고 부품을 표준화시키자 해당되었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재질의 안전화는 해당되지 않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파괴 검사법으로 틀린 거 냈습니다. 인장 검사는 끊어질 때까지 검사하는 파괴 검사가 된다. 그죠? 자, 자기 탐상, 초음파 탐상, 침투 탐상까지는 비파괴 검사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했습니다.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해서 폭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아세틸렌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협이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는 넘어가지 않는 용도입니다. 그죠? 키 큰 사람 기준 1.8m 이상이 되어야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전격을 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어야 되는 하중을 초과했으니까 자, 이게 바로 과부하되었는 거죠. 자동으로 상승이 정지됩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명하고 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2번 중요합니다. 인간이 기계의 취급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실수를 하면 뭐라 그랬죠? 바보다라고 했죠. 바보는 fool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죠. 답은 4번의 foolproof가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람 신체가 접촉해서 사고 나기 직전에는 기계를 정지해야죠.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회전을 방지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이탈 등의 방지 장치고요. 실어졌는 화물이 운반 중인 화물이 떨어지는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뭐였죠? 우리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회전부에 있는 덮개나 울의 이상 유무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죠? 기계가 제대로 원동기가 작동하면서 회전바퀴 풀리가 돌아가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 그래서 이게 1번이었다. 그죠? 일할 수 있나부터 보고 안전한가 봅시다.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원동기 풀리였고요. 나머지가 안전한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면 유압장치 해당되지 않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점. 그죠? 대표적으로 롤러기였죠. 이렇게 두 개의 회전체가 반대로 회전할 때 뭐가 존재합니까? 물림점이 되겠죠. 그죠? 해설에 있는 위험점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선반 작업 시에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계의 주유나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킵니다. 칩을 제거할 때는 손을 쓰면 안 되죠. 브러쉬 사용합니다. 바이트에는 긴 칩을 잘라내는 칩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좋고요. 선반의 바이트 칼날은 끝을 길게 하면 부러진다. 그죠? 짧게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다. 그죠?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움직여야 되죠. 그죠?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 보자 그랬죠. 움직이는 제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입니다. 두 번째 또 일하려면 로봇이 팔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매니플레이터였고요. 자, 그래서 일할 수 있나 매니플레이터의 이상 유무. 안전하기 위해서 감전당하지 않으려면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에 손상이 없어야 된다 했죠.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유무죠. 압력 방출 장치는 압력 용기에 해당된다. 그죠?
자, 57번도 중요하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 버너 연소를 차단시킵니다. 그죠? 자, 더 이상 보일러 통이 있고요. 버너가 연소를 합니다. 이게 차단되어서 끓는 물이 더 이상 끓어오르지 않으면 압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압력 제한 스위치다라고 하죠. 자, 참고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번 문제입니다.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 시간이 0.5초라고 나왔습니다. 양수 기동식 방호 장치의 안전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은요, 둘 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거리 양수 기동식에서 DM은 1.6 곱하기 TM이다 라고 했는데요. TM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인데 뭐죠? 미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1000분의 1초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1.6 곱하기 클러치 개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SPM분의 6만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1.6 곱하기 0.5초잖아요. 이게 1000분의 1초가 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800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5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둥근 톱이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서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둥근 톱에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에도 상관없습니다. 반발 예방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요. 이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할날 맞고요. 반발 방지 기구 핑거는 맞는데 반발 방지 롤러는 없죠. 근데 안전 덮개는 뭐냐면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조 안내판이 이게 재료가 들어갈 때요. 롤러가 재료를 한번 눌러서 재료가 튀어오르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안내판도 이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완전히 틀린 답은 4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형사기의 쉐이퍼잖아요. 그죠? 주요 구조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공구대, 공작물 테이블, 레몬 맞는데요. 아버는 밀링의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 문제들 체크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